오늘 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2800 고지 점령은 실패인가 싶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지수 얘기인데요. 코스피 280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까? 어제 오늘 좀 오르니까 뭔가 좀 매체 보도에 3,000 뭐 몇 가지 간다 뭐 이런 보도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서 맞아요.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게 제가 뭐 여기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기간 동안 2,700선을 중심으로 스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깐 요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선물 지금 60분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적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은 굉장히 제한된 가격 안에서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 안에서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주보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개별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장세였고요. 그런데 이제 6월 달 들어서 요 구간을 지나오면서 만기 주간을 지나오면서 드렸던 말씀은 저점을 높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미결작정이 급증하면서 차월물로 넘어오는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3일 연속으로 지수는 저점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살펴볼 것은 결국 하반기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수출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수출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라는 큰 그림에서 그동안 이머징 마켓에서는 인도만 굉장히 핫 키워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머징 마켓에서 확실한 변화는 인도의 강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인도 쪽의 펀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도 쪽에 상대적인 자금 배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지역들은 줄어들거나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조업 강국 중에서 중국을 점점 밀어내고 전체적인 제조업을 자신들의 협력 국가나 자신들의 지역 내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중국을 빼고 가장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가 어딜까? 일본, 대만, 한국, 독일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독일도 뭐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제외하면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핵심은 IT인데 IT의 핵심은 역시 일본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보시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와 나올 때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금 회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외국인 유입될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와 그리고 IT, 반도체와 자동차 이 세 가지 업종이 드라마틱한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큰 폭의 강세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2800선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상승 추세를 누가 견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자동차, IT, 반도체를 사면서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 개별 종목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2800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돌파되는 것이다. 오늘 벌써 2798을 찍었잖아요. 이게 2800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280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고 이미 2800은 돌파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진행되는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물 시장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미결작정의 증감이 9,000계약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17,000계약입니다. 만기 넘어가는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4만 계약 정도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외국인 오늘 17,000계약을 샀는데 미결제가 9,000계약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면 기존에 들고 있던 상당수의 매물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종가에 얼마나 남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지수가 뭐 2830을 갈지 50을 갈지 2900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어쨌든 그림이 좀 바뀌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IT하고 자동차만 가더라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본질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이끌어주는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좀 더 이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살까요? 네,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명확하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매수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최근에 반기 배당을 대거 올리고 있잖아요. 반기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추이를 보니까 더 강해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AI PC와 관련돼서 혹은 뭐 아이폰 16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제품에 장착되는 IT 부품들이나 이런 쪽의 수요에 결부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신규 투자가 대거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 대한고래는 해당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고래 말고 네. 전체적으로 IT 공장 쪽에서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인들이 사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엮여 있다. 이익이 좋아지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주주환원과 관련된 정책 강화에 기대감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유 있는 매수,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은 이어질 수도 있다. 대형주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실적을 믿고 들어온다면은 우리도 뭔가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과 음식료, 그동안 시장에 좀 빈 곳이 있을 때 잘 메워줬던 대안 역할을 해줬던 소비재 쪽. 그렇다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시세를 보면은 이 화장품과 소비재, 이 음식료 내에서도 종목별로 많이 차별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지수가 이렇게 뭐 삼성전자 위주로 끌고 가면 그동안 너무 좋았던 이런 종목군들은 탄력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V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급격한 외국인들의 이탈, 기관의 이탈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수급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뭐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뭐래도 주도주 역할을 한 종목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2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실리콘2도 최근에 뭐 주가는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수급은 일단 정체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농심을 비롯한 음식료의 대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조금 정체되는 양상이고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 21선을 타고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21선에서 괴리가 벌어지면서 주도주가 바뀌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니까 여기에 수급도 좀 빠져나가고 탄력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은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과 음식료의 구조적인 성장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출을 축으로 하는 구조적 성장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추세대 정도까지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개별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출 물량이 늘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쉽게 조정으로 접어들어서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유동성이 우리가 뭐 미국처럼 아주 풍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주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건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음식료나 화장품 대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동안 좀 급속도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를 그동안 고민하셨다가 이렇게 대장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장주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3,300까지 한 번에 솟구치는 그런 장이라면 주도주만 사야죠. 근데 그런 장이 아니고 또 뭐 2,800, 2,900 넘어가면 정체되는 그런 장이라면 이런 종목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7월 달부터 나올 실적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뭐 기간 조정이나 일정의 가격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장주 중심의 저가 매수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지금 음식료의 대장주는 삼양식품이겠죠. 뭐 삼양식품도 오늘 주가가 일정 부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대장주답게 5일선도 지금 깨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살지 여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저라면은 농심이 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도 별로 반등한 것도 없는데 내릴 때는 또 똑같이 내려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밸류 기준으로는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 음식료 내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 하나니까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다만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속 PR 20배 이상에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그 시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는 탑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좀 강했던 소비재 쪽, 그동안은 돌격 앞으로였다면은 이제는 좀 주변도 둘러보시고요. 뒤도 돌아보시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방어 성격을 같이 겸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완전히 꺾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전과는 조금은 에너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그룹 내의 IT 계열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죠. IT 섹터 내에서도 사실 이 두 종목이 보여주는 성격이라든지 그동안의 행보는 약간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거래 실리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움직임일지, 그리고 얼마 전에도 LG전자가 한 차례 이런 모습 5월 말쯤이었네요. 그때도 거래 동반하면서 10몇 % 급등했다가 이후에 계속 한 2주 정도 밀렸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의구심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뭐 신고가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혹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엮어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면 LG전자는 그동안 뭐 오른 게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하셨던 5월 말의 급등 구간에서는 분명히 수급이 유입이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빠지는 구간에서도 그렇게 큰 이탈은 보이지 않고 물량 조절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시 거래 증가와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다시 또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언가 거래가 늘면서 계속 강한 거래와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사를 잡고 이것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으려고 하지만 엔비디아 관련주로 좀 엮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어떤 실적의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 HA 사업부, 우리가 흔히 이제 에어컨 사업부라고 부르는 이쪽이 단순한 B2C의 에어컨 사업부가 아니라 빌딩,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냉각 관리를 하는 쪽으로의 매출 비중 확대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기존에 여름에만 대거 늘어나던 HA 사업부의 실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여야 아마도 LG전자의 추가적인 강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의 반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래간만에 정말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올해 내로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적자의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신규 IT 세트의 OLED 채택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TV와 휴대폰 정도에 그쳤던 OLED 패널이 뭐 17인치, 14인치, 27인치, 48인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널에 좀 적용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LCD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OLED를 늘리고 있는 차원에서 OLED의 채택률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반전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죠. 다만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2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제가 보기엔 뭐 꿈의 목표가로 보이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이 하락 라인을 좀 돌파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 121선 정도의 회복 정도, 일단 뭐 가장 급선무라고 보이고요. 수급도 아직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미 있는 수급 회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반전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점 분할 매수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만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낮고 주도주가 될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편입 비중은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랜만에 차트를 보는데 월봉하고 연봉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사실 좀 보면 깝깝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제한적인 일단 눈높이를 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단은 잡혔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저는 LG 디스플레이 측면은 더더욱 좀 그러해 보이고요. 다만 LG전자는 그 다른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전사업부, 이 기업이 뭐 VC가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HA 사업부가 좋아진다고 해도, HA 사업부가 정체를 보이면, 이 기업의 본질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전사업부인데, 그 가전사업부와 TV사업부가 특별하게 반전을 보이지 못하면 이것도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단기적인 고점의 돌파 여부라든지 실적의 꺾임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여부가 2분기에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지난 5월 말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 그 부근까지 일단은 왔고요. 10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눈높이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김종현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